안녕하세요. 38번째 만남입니다. 단 장군은 건으로 하여금 300명의 병사로 수초골과 세턱골을 중심으로 강변을 계속 지키도록 하고 아물과 함께 1100명의 대군을 이끌고 강을 건너갔다. 그 병사들은 모두 마하나 출신이니 사실 고향 땅에 되돌아간 것이다. 먼저 양지골의 수비대를 접수했다. 양지골에 남아있던 수십 명의 마하나 병사들은 대군 앞에 순수히 항복해왔다. 그들은 같은 마하나 사람들끼리 왜 서로를 죽여야 했었는지 이제와 생각하니 황당했다. 마을을 접수한다는 것은 든든한 아물의 존재를 보여주고 충성을 다짐받는 축복의 행렬이었다. 어느 마을에도 저항할 만한 마하나의 병사나 순나군은 보이지 않았다. 단과 아물은 오지의 군대가 다시는 푸른 오리강을 건널 수 없도록 모든 강변마을에 새로운 세상이 다가왔음을 알려야 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 아물은 북쪽으로, 단은 남쪽으로 각각 200명을 데리고 강변을 접수하기로 했다. 강변을 모두 평정한 후에는 세터골에서 다시 만나 다음 계획을 세우자. 단은 남쪽 강변 마을들을 내려가는 동안 어떤 저항도 없음을 알고 선발대 몇 사람만 배를 타고 강변을 돌아보며 문제가 생길 때만 연락하여 병사를 부르도록 했다. 단이 직접 선발대에 합류했다. 작은 배 2척에 각 마을에 연고가 있는 사람을 뽑아 나누어 탔다. 마을마다 여자와 노인, 그리고 아이들만 남아 있었다. 아주 가끔 강변을 순회하는 늙은 순나군이 한두 명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모두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들에게 곡식을 고루 배급하고 세상이 바뀌었음을 선포하였다. 아물도령이 대군을 이끌고 마하나를 바로잡아가고 있다.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아물님을 환영하라. 아무님 만세! 마하나 만세! 마을 사람들은 착취를 일삼던 마하나를 원망했었다. 단은 병사 중 각 마을에 연고가 있는 자에게 남아서 상황을 통제하고 서로 연락을 취하도록 했다. 그러다 보니 날이 어두워질 즈음에는 단은 달랑 배 한 척에 병사 2명과 남게 되었다. 단은 마을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눠주는 일에 신명이 났다. 지금껏 많은 일을 겪어왔지만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에게서 새 희망의 눈빛을 읽는 그 순간이야말로 단은 절대 잊히지 않을 기쁨이었다. 이제 날도 어두워지고 있으니 그만 돌아가시죠. 한 병사가 말했다. 병사는 장군 곁에 단 2사람만 남아있어 불안했다. 저항은 없지만 그래도 여기는 아직 적진이다. 언제고 순나군이 불쑥 나타날지 모른다. 어차피 강하류는 경계해야 할 필요성이 적었다. 적이 다시 강을 건너오고자 해도 굳이 강하류로 삥 돌아서 도강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합시다. 단은 강나루에 다가가면서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마음의 하류를 자꾸 바라보았다. 어린 소년, 소녀들이 강나루까지 주르르 따라왔다. 저기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단 장군이래. 아직 어리잖아. 마치 우리 오빠 같아. 제멋대로 제잘되는 아이들의 건너편에 뭔가 모를 스산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 느낌은 맞아들었다. 단이 나루터에서 막배에 오르는 순간 칙칙한 갈대숲에서 괴 한 3명이 불쑥 튀어나왔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어서 괴상한 짐승이 튀어나온 줄 알았다. 그들은 소리도 없이 달려와 개선주에서 밧줄을 풀고 있는 병사에게 막무가내의 도끼를 휘둘렀다. 으아! 병사가 단말말을 지르며 쓰러졌다. 아이들이 놀라 소리치며 사방으로 흩어졌다. 단은 재빨리 활을 쏘아 그놈의 가슴에 화살을 꽂았다. 단이 2번째 화살을 뽑기도 전에 괴 한 2명이 배에 뛰어들었다. 남은 병사가 창을 겨누며 그들에게 대항해 보았으나 그들의 공격은 매우 거칠었고 어떤 틈도 보이질 않았다. 그들의 단칼에 남은 병사마저 쓰러졌다. 단이 칼을 뽑아 그들과 맞섰다. 그러나 그들의 기세가 엄청났다. 마치 커다란 곰이 덮쳐 오는 듯했다. 그들의 검광이 눈앞을 아슬아슬하게 스쳐갔다. 한두 차례의 공격에도 밀려오는 중압감에 오금이 저렸다. 예전에 무술 수련 시 아재와 대련했었던 그때의 긴장감과는 비교할 수도 없었다. 그들은 아재와 전혀 다른 권법을 쓰고 있었다. 단은 그들에 도저히 맞설 수 없었다. 망설임 없이 강물로 뛰어들었다. 괴한들도 멈칫거리다 곧바로 강물로 뛰어들었다. 단은 물속으로 깊숙이 잠수하였다. 놈들을 물속에서 몰래 따돌려 놓고 공격하려 했다.
그러나 놈들도 잠수해왔다. 단이 재빨리 한 놈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괴한의 목을 겨냥했으나 물속에서는 칼의 속도와 궤도가 제멋대로 느려지고 휘어져 놈의 어깨를 스쳤다. 맑은 강물에 핏불이 꽃잎처럼 피어올랐다. 단은 칼을 집에 넣고 재빨리 헤엄쳐 나갔다. 괴한들도 고개를 내밀어 헤엄치며 쫓아왔다. 한 괴한의 헤엄이 빨랐다. 그대로 헤엄치다가는 따라잡힐 것 같았다. 단은 다시 잠수했다. 괴한들도 따라서 잠수했다. 그러자 단은 다시 떠올라 헤엄을 쳐 도망갔다. 괴한들도 다시 헤엄을 치며 따라왔다. 단이 또 물속으로 잠수했다. 그렇게 물속과 물 밖을 오르내리다 보니 오래전 마지촌에서 정의와 헤엄치며 숨바꼭질하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엔 물속 바위 뒤에 숨어 정의를 애태운 경험이 있다. 그들은 물속에서는 단보다 숨이 짧았다. 단은 물속에서 그들이 잠수해 오길 기다렸다가 그들이 잠수하면 곧바로 헤엄을 쳐 달아났다. 그리고 그들이 물 밖으로 나올 낌새가 보이면 잠수해버렸다. 그리 되면 그들은 물 밖에서는 단을 볼 수가 없다. 강물에 거친 물결에서는 물속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물속에서는 단의 모습을 볼 수 있으나 물속에서 오랫동안 눈을 뜨고 있는 것은 고통일 것이다. 푸른 오리강은 바닷물이 섞여 염분이 많기 때문이다. 그들이 단을 발견했을 때는 단은 이미 얼마간 떨어져 헤엄을 치고 있었다. 단은 자맥질로 방향을 바꿔 수초가 많은 곳에 숨어들었다. 그러나 그들도 잠수하여 뒤따라오는 게 느껴졌다. 그들이 나의 위치를 알 수 있다면 숨어 있는 건 죽여주기를 기다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단은 다시 수면에 올라 급하게 헤엄을 쳐 나갔다. 헤엄치며 뒤돌아보니 괴한들이 보이지 않았다. 당연히 부지런히 뒤를 쫓아올 줄 알았다. 그러나 다시 확인해도 그들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다. 떠올라야 할 시간도 지났다. 이상하다. 무슨 일일까? 단은 오히려 더욱 불안해졌다. 확인차 다시 잠수했다. 그때 언뜻 사람들이 눈에 비쳤다. 여자들이었다. 머리는 산발했고 모두 맨몸으로 젖가슴이 드러났다. 단은 너무 놀라 정신없이 수면으로 올라 도망쳤다. 내가 본 게 뭐지? 그건 물귀신인 거야. 물귀신이 아니라면 물속에 그런 여자들이 있을 수 없어. 그때 강가에서 아이들이 지르는 소리가 귀를 때렸다. 살아있다. 오빠. 오빠. 강가에는 제법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 아이들이 단을 향해 마구 손을 흔들고 있다. 하버니의 수족골을 소년병들이 지켜왔듯 마하나의 푸른 강변엔 소녀들이 마을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의 적은 하버니가 아니라 마하나의 숫나군이었다. 숫나군들의 수탈이 너무 잔혹해지자 남아있는 소녀들이 숫나군에 대항하여 일어난 것이다. 그들은 강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다가 아이들이 지르는 비명에 달려왔었다. 오빠를 살려줘요. 단 장군을 구해줘요. 단이 잠수를 하며 도망 다니는 모습을 보고 그녀들도 물속에 뛰어들어왔다. 때마침 수초 주변에 그물을 쳐놓은 곳으로 단이 숨어들었다. 괴한들이 다가오자 잠수하고 있던 여자들은 고기를 잡듯 그물을 내려 괴한을 덮친 것이다. 약한 소녀들이었지만 물속에서는 귀신들이었다. 그 무섭던 괴물도 물귀신의 그물 앞에서는 별 수가 없었던 모양이다. 괴물들은 그물 속에서 몸부림을 치다 팔다리가 그물에 마구 엉켜버려 꼼짝하지도 못했다. 단은 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쓰러진 병사들을 향해 달려갔다. 그러나 두 병사는 이미 죽어 있었다. 모두 급소에 치명상을 입었다. 잔혹하고 완벽한 솜씨였다. 그들은 누구일까? 화살을 맞은 괴한을 찾았으나 그도 숨을 거두었다. 그들은 병사도 숫나군도 아니다. 그런데 왜 서로 죽이고 죽어야 했을까? 단은 시체라도 수습하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다시 놀랐다. 여자들이 죽창을 들고 오히려 단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녀들은 방금 물속에서 나온 그 물귀신들이었다. 10명쯤 되는 소녀들은 모두 웃옷은 입지 않았다. 차가운 강바람에 그녀들의 창끝이 떨리고 있다. 물방울이 흘러 맺힌 그들의 젖가슴도 푸르게 떨리고 있었다. 단은 그들의 적이었다. 마을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다. 단 장군이 반항할 수 없는 적이었다.
그때 옆에서 깊은 신음이 터져나왔다. 방금 끌어올려진 그물 속이었다. 2명의 괴한이 그물 속에 엉켜 있었다. 어깨에 칼을 맞은 괴한이 팔을 비틀이며 앓는 소리를 냈다. 낮고 깊은 신음은 듣는 사람마저 고통스럽게 했다. 나를 그냥 죽여줘. 그대로 두면 그는 죽을 것이다. 단은 괴한들을 향해 다가갔다. 한 사람은 전혀 움직임이 없었고 칼을 맞은 사람만이 피를 흘리는 어깨를 손으로 감싸고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를 본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야 했다. 자신을 죽여달라는 그의 하소연도 애처로웠다. 단은 말없이 그물을 벗겨냈다. 안 돼. 그놈을 어쩌려고. 한 여자가 고함을 질렀다. 단은 아랑곳 없이 괴한의 옷을 벗기며 말했다. 죽어가는 환자야. 너희들도 나를 도와줘. 지금 즉시 쑥을 뜯어와 깨끗한 물도 가져와. 뭐야, 나쁜 놈을 도와주려는 거야? 나쁜 놈과 좋은 놈이 따로 있는 거 아냐. 술라군도 마을을 도와줄 때는 좋은 놈이었지. 그들도 자기 역할을 하다 보니 나쁜 역을 맡았을 뿐이야. 어서 쑥을 뜯어오라니까. 단은 자신의 허리띠를 풀어 괴한의 어깨 쪽지를 잡아매며 큰 소리를 질렀다. 우리가 가져올게요. 오빠, 뒤에서 구경하던 어린 소녀들이 대답했다. 다른 사람은 맑은 물을 길어와. 빨리. 다른 여자들도 돌아섰다. 혹시 참나무로 부를 땐 일이 있으면 그 깨끗한 재도 가져와. 마을 어른들도 고분고분 말을 들었다. 단은 도포 자락을 뜯어 맑은 물에 빨아 괴한의 상처를 깨끗이 닦아냈다. 어깨 쪽지를 지혈시킨 결과 피는 어느 정도 멈추고 있었다. 쑥을 입으로 씹어 상처에 덮었다. 피가 스멀스멀 스며 나오는 곳에 재를 뿌려 응결시켰다. 그리고 도포 자락을 깨끗이 빨아낸 후 상처를 감싸고 어깨 쪽지에 묶었던 허리띠를 풀었다. 괴한은 단이 하는 양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가에 희미한 눈물이 비쳤다. 물을 좀. 괴한이 가냘프게 소리를 내었다. 한 소녀가 물대접을 가져와 주려 하였다. 안 돼. 단이 소리쳤다. 물은 반 식경이 지나서 주도록 해. 괴한이 손을 들어 물을 달라는 듯 호소했다. 단이 말했다. 묻는 말에 대답을 잘하면 물을 주겠다. 너는 어디서 온 누구냐? 아주 먼 곳, 세진이 넘어. 난 도루치. 왜 나를 죽이려 했느냐? 발가 놋 잡아오면 준다써. 세상에 반. 누가 그러더냐? 오지미도. 너는 그 말을 믿느냐? 괴한이 고개를 푹 숙였다. 단이 말했다. 정신은 있는 모양이니 물을 주도록 하라. 조금씩 천천히 주어라. 단은 그물에 엉켜있는 다른 괴한의 눈꺼풀을 뒤집어 보았다. 동공이 부풀어 있었다. 양쪽 동공의 크기가 서로 달랐다. 눈 아래 손을 살짝 떼보아도 눈꺼풀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이미 죽어버린 것이다. 부상한 사람은 아직 살아있는데 왜 생생한 사람은 이렇게 죽었을까? 그물에 반항했기 때문이다. 심하게 몸부림을 치다가 그물에 꽁꽁 묶여 숨도 못 쉬고 죽은 것이다. 몸이 불편하여 그물에 순응해야 했던 괴한은 숨이라도 쉴 수 있었을 것이다. 단이 고개를 들고 일어나 돌아보니 아직 여자들의 창끝이 단을 겨냥하고 있다. 단이 다가서려 하자 대나무 창끝이 금방 찌를 듯 숨질거렸다. 그들에겐 단이 적일 뿐이었다. 너희 어른은 어디 계시냐? 어른과 대화하고 싶다. 우리 마을엔 어른이 없어. 그럼 너희들의 대장은 누구냐? 후후, 곧 알게 될 거야. 그때 키가 큰 여자가 사내아이 둘을 데리고 나타났다. 사내아이들도 상의를 입지 않았고 온몸과 얼굴에 숯검정으로 칠한 흉측한 모습이었다. 그들의 날카로운 창끝도 단의 얼굴을 연신 위협하고 있었다. 뭐야? 어른이 아니잖아. 전의를 입고 칼을 차고 제법 그럴듯하다. 그들의 비꼬는 듯한 얘기를 들으면서 단은 절망에 빠졌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 말이 통하지 않으면 어린 사내아이들이 때로는 사나운 화적패보다 더 무서울 수 있다. 좀 더 많은 호위병을 대동하지 않은 실수를 통감했다. 그러나 인제 와서 어쩌랴. 단이 입에서 긴 한숨이 나왔다. 뒤에 서 있던 키가 큰 여자가 앞으로 나섰다. 역시 얼굴은 숯검정으로 칠해 온통 새까맣고 옷도 검정 치마에 고동색 적삼을 입었기에 음산했다.
적삼이 바람에 나풀거리니 움직일 때마다 가슴이 드러나 보이기도 했다. 언젠가 저런 모습을 본 기억이 있다. 그녀는 뚜벅뚜벅 다가와 눈에 흰자위를 번뜩이며 단을 유심히 살폈다. 단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숯검정을 칠한 얼굴에서 유난히 빛나는 눈동자, 분명 마지촌에서 함께 놀았던 정의 눈빛이었다. 너는 정이 아니냐? 단이 소리쳤다. 나는 너를 모른다. 단이 귀를 의심했다. 목소리도 틀림없다. 나야, 나. 단이라고. 아는 척 하지 마라. 나는 너를 잊었다. 잊었다고 했다. 나를 알고는 있지만 차라리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다. 단이 당황하여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날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마라. 난 너에게 아무런 느낌이 없다. 정아, 단이 다시 소리쳐 불렀다. 나를 부르지도 마라. 인제 와서 날 그렇게 불러본들 아무 소용이 없다. 여기서 쉬었다 가렵니다. 독자님들의 응원이 아쉽습니다. 39번째 글에서 다시 만나요.